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25년 4분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류 MI그룹의 차미리네입니다. 통상 4분기는 연간 수요가 정점을 찍는 연말 성수기이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의 물류 전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25년 4분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고 시장 전망과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MI그룹의 오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MI그룹의 이민우입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2025년 4분기 물류 시장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 9월 발간된 스페셜 레포트의 주제인 미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이후 항공시장의 변화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경제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동향입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MF,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세계 및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IMF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10월 발표에 따르면 관세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2%, 26년에는 3.1%로 전망되었습니다. 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은 여러 무역 협의와 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고 무역 긴장 심화와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향후 성장세는 둔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좌측 경제 성장률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성장률은 22년 3.6%에서 점차 하락해 26년에는 3.1% 수준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무역 갈등 속 주요국 관세 현황 및 리스크와 관세 여파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어지는 경제 마켓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이후 90일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주요국 간 상호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 교착 그리고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미국 대법원 판결 대기 등으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먼저 주요국의 관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4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5월 12일, 8월 11일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연장했습니다. 인도는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제재성 관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유럽, 한국, 일본은 15%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 품목별 관세 발표 후 시행 전 유예를 반복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공식 발표 이후에도 실제 부과 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의 긴장감이 장기화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미국은 11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면 당초 10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약품 100% 관세는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관세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값 인하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중 관세 유예의 추가 연장 여부가 오는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 대법원의 IEEPA 판결 결과도 향후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할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한 컨티전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26년 글로벌 성장률이 IMF의 7월 전망치 3.1%에서 1.4%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관세 발표와 시행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전반에 정책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미국의 관세 세입은 전년 대비 137% 급증했습니다. 또한 예일대 추정에 따르면 8월 기준 실효 관세율은 약 12%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의 3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가격이 자동차 14%, 의류 8%, 전자 하드웨어 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 인상이 기업 원가 상승시키고 최종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구조가 미국 경제 전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경제의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률입니다. 2025년 미국의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2.0%에서 2분기 2.1%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성장률이 플러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을 떠받친 핵심 요인은 PCE,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는 가계가 지출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표로 미 연준이 물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 전 세계 대상의 관세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2.1%까지 둔화되었던 PCE는 8월 2.7%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소비가 미국 GDP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관세 압박으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며 결국 물가 상방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 심리, 제조업, 고용지표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8월 58.2에서 9월 55.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가계의 재정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심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는 8월 11.9에서 9월 마이너스 8.7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활동이 관세 충격과 수요 둔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동시장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실업률은 4.3%로 약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둔화가 본격화되며 노동시장의 온기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경제는 2%대 저성장, 목표를 상회하는 물가, 그리고 소비심리, 제조업, 고용의 동시 약화라는 특징을 보이며 결국 관세 여파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복합적 위기 국면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는 오일 쇼크로 인한 유가 급등, 베트남 전쟁 비용 증가,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통화 발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10%로 돌파했고 물가 상승률은 최고 14.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정책적 불확실성과 공급 충격이 맞물릴 경우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항공시장의 단기 전망을 전달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8월 25년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9% 성장한다는 의미인데요. 24년 10월 최초 3.0% 성장을 전망했지만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8월 0.9%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4월에는 전망치가 0.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0.9%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반등에는 미국의 1분기 대규모 조기 선적이 큰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재고 축적, 달러 약세, 국제 유가 하락 등 거시 경제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8월부터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남은 25년 하반기와 26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기적인 회복세는 있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분기 항공 공급 전망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기준으로 올해 남은 4분기에 신규 인도 예정인 항공기는 총 273대입니다. 이를 포함해 25년 전체 인도 예상 대수는 1092대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와이드바디 화물기의 약 4분의 1, 즉 335대 정도가 노후 기체로 곧 퇴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규 와이드바디 화물기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이 퇴역 물량을 충분히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장 내 화물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역 물량이 신규 기체로 제때 대체되지 않는다면 향후 항공화물 시장의 수급 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 인덱스를 통해 살펴본 시장 내 항공운임 추이입니다. 25년 3분기 항공운임 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4.6%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운임 상승세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수기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 2분기 조기 선적의 영향으로 운임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지역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항공시장이 재편되며 아시아발 미국착 운임과 아시아발 유럽착 운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홍콩발 미 동부착 운임은 전년 대비 1.9% 하락한 반면 홍콩발 유럽착 운임은 10.9%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착 노선의 수요가 약화되는 대신 유럽행 노선의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는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제도 폐지로 인해 글로벌 특송사들의 수익성이 약화되며 기존의 아시아 미주 노선 공급을 축소하고 수요가 보다 안정적인 아시아 유럽 노선으로 공급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의 항공 운송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테크 수요의 지역 이동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과 조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지역 운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살아있지만 공급이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운임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항공 공급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5년 9월 기준 글로벌 항공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북미 지역 공급의 18% 감소였습니다. 미국의 불확실하고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미국만큼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은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입니다. 이 지역 역시 공급이 전년 대비 12% 감소하며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은 분쟁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전년 대비 17% 공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성수기 공급은 어떤 모습일까요? 9월 조기 선적의 영향으로 성수기 물량이 부진하며 결과적으로 운임도 예전만큼의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공급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미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축소된 트랜스퍼시픽 노선은 11월에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추가 상향될 경우 추가적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액 면세 수요를 견인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유럽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항공사들의 공급도 북미에서 유럽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의 공급 시장은 계절적 요인보다는 정책 변화와 항공사의 수익성 중심 전략에 따라 인위적인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마켓 이슈입니다. 미국은 1996년 세계무역기구의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 장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IT 제품의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이 조치가 IT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25년에 들어 스마트폰과 반도체와 같은 핵심 IT 제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섹션 232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월 1일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파생 제품이 조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4월 2일 상호관세가 발표된 직후 4월 11일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4월 22일 미국 정부는 다시 주요 광물과 파생 제품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까지 무역확장법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미국이 단순한 상호관세를 넘어서 무역확장법을 통해 주요 IT 제품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조사는 상무부와 대통령 검토를 거쳐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며 미국 상무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품목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쿼터제로 수입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T 제품이 대부분 고부가 가치 품목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운송 과정에서 짧은 리드타임과 높은 운송 품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이 아닌 항공 운송이 선호됩니다. 현재 항공시장의 약 20%가 하이테크 제품이며 주요 제품군은 컴퓨터, 반도체, 모바일 기기입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판매량 증가 감소 같은 사이클은 항공 화물 수요 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항공시장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품목은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 항공 화물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은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중국 중심의 하이테크 생산 수출 구조를 흔들고 우호국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항공 공급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중국발 미국차 하이테크 물동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반면 미국의 전략 파트너인 대만, 인도, 베트남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제조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 생산과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이동은 항공시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항공 운송 수요의 지리적 중심이
중국에서 그 대체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는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전량 생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미국 내 아이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월 600톤 규모의 항공 공급을 추가했으며 생산 기지가 유지되는 한 인도, 미국 노선의 고정 공급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베트남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2월 2,500톤이던 수요가 불과 2달 만에 76% 증가해 항공 공급을 압박했습니다. 아이패드, 워치, 아이팟 역시 베트남 내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은 하이테크 제조 전략의 새로운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공사와 특송사들은 중국발 공급을 축소하는 대신 아시안의 거점을 다변화하며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동향입니다. 주요 기관 전망입니다. 국제선주협의회 빔코는 올해 미국 수입 물동은 관세 정책으로 작년 대비 마이너스 2% 수준 역성장할 걸로 분석했는데요. 이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수요는 작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된 4.5에서 5.5%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외 지역에서는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걸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남미, 유럽으로 향하는 아시아발 수출 물동이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올해 글로벌 수요 성장세를 지지하고 역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가 확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다음 달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악화를 우려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다소 둔화된 2.5에서 3.5% 수준으로 수요가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올해 컨테이너선 공급은 대규모 신규 인도와 저조한 폐선으로 수요를 2에서 3%포인트 초과하는 형태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운임이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낼 걸로 예상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달 미국 입항 수수료 시행으로 선사들의 운용 구조가 변동되면서 미주항로는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공급 과잉 구조는 내년에야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공급량은 신규 인도 감소와 폐선 확대로 올해 대비 4%포인트 이상 감소한 3.1%로 분석되면서 현재의 운임 약세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컨테이너 수요를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는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가 작년 대비 3% 증가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관세 정책으로 아시아 북미 간 양방향 물동과 유럽발 아시아착 물동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성장하는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발 수출 물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는데 중국의 신규 시장 개척으로 기존 미국행 화물이 타 지역으로 확대 및 분산되는 것이 최근 컨테이너 수요 부문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우려되는 공급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분기 마감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는 총 3,230만 TEU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최고치가 경신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체 선대 대비 수주 잔고 비중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최근 단연간 누적된 높은 발주량과 수요 성장이 둔화된 최근 환경을 감안했을 때 컨테이너선 시장은 향후 2, 3년 뒤부터 수년간 더욱 중대한 과잉 공급 문제에 직면하고 극심한 가격 경쟁 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컨테이너선 수급 트렌드입니다. 올해 연간 전망은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공급이 수요를 3.6%포인트 초과하는 형태가 예상되고 남은 기간에도 시황이 반등할 만한 요인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수급 격차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8%포인트로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안정적인 수급 환경이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마켓 이슈입니다. 올해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중 긴장 고조로 인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확산으로
제조기지의 동남아 분산이 가속화되면서 인트라아시아 항로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트라아시아 항로는 한국, 중국, 아세안,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결된 영내 항로로 이 안에서만 연간 6천만 TEU 수준의 물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주요 원형 항로인 아시아발, 북미, 유럽창 물동 모두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고 향후 10년 내에 30% 이상까지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트라아시아 항로는 원형 항로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주로 중소형 선박으로 중간재 수송을 담당하고 70여 개의 선사가 혼재된 매우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이 발표한 국가별 수출액 자료를 보면 아세안 국가가 중국의 최대 수출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간 물동 확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미국 수출액이 정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는 동안 중국의 아세안 국가 수출은 15%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최대 환적 허브로서 지역적인 위상을 견고히 하면서 아시아 영내 무역의 긍정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강력한 수요 성장세에 따라 기존의 지역 선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선사들도 신규 서비스를 개설하고 대대적으로 선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트라아시아 항로는 현재 상위 20개 선사들이 시장의 87%를 지배하고 있고 중국의 코스코를 필두로 올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40만 TE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장 2위인 머스크가 지난 1년간 무려 52%의 선복을 확대하면서 코스코와 1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같은 기간 대부분의 선사들에서 모두 긍정적인 선복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복 확대 움직임 뒤에는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높은 수익성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선사 SITC와 TS라인은 올해 순이익이 각각 80%, 22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 선사들도 최근 신규 발주를 통해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선대를 늘리고 장거리를 포함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견조한 운임 시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발, 미동안, 미서안, 북유럽 항로는 모두 올해 9월 운임이 작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급감한 가운데 유일하게 인트라아시아 항로는 적은 하락폭으로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고 4분기도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강세가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관세 인하에 합의하고 EU와 FTA를 체결하는 등 관세 인하 효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트라아시아 항로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더욱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켓 이슈로 소형 컨테이너선의 품귀 현상입니다. 올해 해운 시장은 과잉 공급이 화두인 가운데 오히려 소형 컨테이너선인 피더선에서는 공급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락슨의 사이즈별 노후 선박 데이터를 보면 3000 TEU 이하인 피더선은 전체 고령 선박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크기의 컨테이너선 중 가장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선사별로는 MSC가 30년이 넘은 피더선을 운영 중에 있고 머스크도 20년 이상 된 피더선 비중이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더선은 컨테이너선 전체 패선에서도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피더선의 수주잔고 비중 축소까지 겹치면서 몇 년 내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박 대형화 추세 가속화로 이를 연결하는 피더선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향후 피더선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항만 혼잡도 악화, 선사들의 네트워크 재편 유발, 그리고 모선의 운임 상승 압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이후 항공시장의 변화를 다루는 스페셜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레포트의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원본은 첼로스퀘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은 전자선거례 덕분에 항공시장이 크게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확장이 수요를 이끌었고 빠른 항공 운송을 기반으로 전 세계 소비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소액 면세 제도 덕분이었는데요. 소액 면세 제도란 $800 이하의 상품은 수입 시 세금이 면제되고 간이 통관을 통해 정식 통관보다 훨씬 짧은 운송 리드 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24년 전자상거래는 항공 수요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트랜스퍼시픽 노선의 절반 이상이 전자상거래 수요로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항공 물동 집계 데이터에는 통관 방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성이 대부분 저가이고 간이 통관을 활용해 빠르게 운송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세관의 저가 품목 수출액을 전자상거래 물동으로 가정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발 일반 항공화물과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일반 화물 대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에는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일반 화물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신규 수요 차원을 넘어 항공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미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소액 면세 제도의 폐지였는데요. 이 정책은 항공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된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미국차과 유럽차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차 수출액은 절반 이상, 무려 52.8%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차 수출은 매월 꾸준히 증가하며 6월에는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가 미국에서 줄어든 만큼 일부가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흐름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액 면세 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항공시장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도 폐지로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평균 운임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까지 장기 계약을 주도하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단기 계약으로 전략을 바꾸자 시장 내 신뢰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계약이 축소되고 계약 운임은 하락세를 보이고 스팟 운임과 계약 운임 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항공시장의 펀더멘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요 감소는 일반 화물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주었습니다. 트랜스퍼시픽 노선의 절반을 차지하던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사들은 공급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화물 수요 역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발 일반 화물 역시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차과 유럽차에서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호관세를 포함한 2025년 미국의 대중관세 정책 이후 중국발 수요의 유럽과 미국 간 격차는 무려 2.7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 물류 수요 구조와 신뢰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수요 변화와 함께 꼭 보셔야 할 것이 공급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수요는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앞두고 4월에 조기 선적 물량이 몰렸었는데요. 공급은 그보다 이른 3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도 폐지 발표 직후 중국발 미국차 화물기 공급은 전월 대비 60%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실제로 발효된 5월에는 화물기 공급이 전년 대비 19.3% 감소했죠. 반면 유럽항 공급은 예년과 비슷한 전통적인 패턴을 이어가며 전년 대비 오히려 공급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조기 선적 종료와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중국, 미국 간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사들은 공급을 축소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으로 공급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간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 2025년 항공시장의 수익성이 위협받자 항공사들은 수익성 보호를 위해 고수익 화물 유치 전략을 강화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대만, 홍콩발 노선에서 운임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생산 기지를 대체할 거점으로 동남아 지역의 여객기와 화물기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싱가포르 노선에서 공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가 불러온 항공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시장 전망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변화입니다. 2025년 5월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직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 급감, 시장 점유율이 10.6%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럽은 단순히 수출액이 증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주요 시장이던 영국과 벨기에를 넘어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러시아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무역 상대국으로 동남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기적으로 중국의 저가 생산과 유통이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시아로 이전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공 공급과 수요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가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미국 내 풀필먼트 센터를 전진 배치하고 해상 운송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공급망 전략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저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과 비용 효율성의 압박으로 인해 이 물동은 점차 항공에서 해상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이미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새로운 소비 형태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외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라는 소비 패턴 자체를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지만 그 성장의 무게중심은 항공에서 해상으로 이동하며 항공물류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IMF는 관세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을 25년 3.2%, 26년 3.1%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APEC 회담 전후의 협상 결과와 국제 비상경제권법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관세 충격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은 올해 남은 기간 약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무역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수요 성장세가 둔화하고 동시에 지속되는 신조 인도와 저조한 패선으로 과잉 공급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4분기 모든 노선에서 전반적인 운임 약세와 함께 무역 전쟁, 지정학적 갈등, 해운 규제 등 외부 돌발 요인으로 지역별 단기적인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입니다. 분화된 성수기가 이번 분기 키워드입니다. 분화란 성질이나 기능, 형태가 갈라져 나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간의 성수기는 뚜렷한 방향과 전통적인 양식으로 4분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5년 항공 성수기는 기존의 성수기와 조금은 다른 현상을 보입니다. 우선 조기 선적으로 인해 성수기임에도 운임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보다 정책 요인에 의한 수요, 공급, 또 운임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공시장의 주요 품목인 하이테크 산업이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게 될 경우 글로벌 항공 공급망은 재편될 것입니다. 첼로스퀘어 회원이라면 오늘 웨비나에 기반이 된 물류 시황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